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기사를 보다가 화가 나서 영상을 켰습니다. 요즘에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련된 뉴스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우려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다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기사 제목이요. 정부 말을 믿은 내가 죄인, 로또 분양되고도 눈물, 공연불된 실거주 의무 폐지. 네.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정부의 말을 믿고 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증촌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너무 좋은 위치, 대단지, 브랜드. 예, 그죠? 보통 같았으면 피 터졌을 청약 경쟁률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 경쟁률을 방어한 것이 실거주 의무였잖아요. 근데 그 10년 실거주 의무마저도 이제, 부동산이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서 확 줄여줬죠. 그죠? 그 기간을, 수도권은 최대 3년, 그리고 비수도권은 1년으로 기간을 줄여주고 또 팔 수도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 실거주, 그거 하나, 실거주 기간까지 줄여주면서 팔 수도 있게 해주고, 지금, 결국엔 이거 하나 남은 거잖아요. 실거주 의무 기간. 그것도 10년이었던 거를 지금 3년으로 줄여놓은 건데, 이것마저 지금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예, 분양을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정말 낮은 경쟁률, 이렇게 방어해준 그런 시장 안에서 청약 당첨이 되신 분들의 요구죠. 아주 일부의 요구죠. 기사는 무슨 국민의 전체를 속인 것처럼 오히려 정부의 말을 믿고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담스러워서 그곳에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피해자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분양을 받은 사람은 벌써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 조건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어떤 실거주 조건, 또 전매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좋은 위치에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그 청약 기회를 포기한,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정부의 말을 믿고 포기한 거죠. 근데 지금 정부의 말이 바뀌고 있고, 지금 아예 그 실거주 의무 제한까지도 풀어야 한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참 이 부동산 정책은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 지금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전세 사기 방지법 찔끔 나오고, 실제적으로 사실 임차인들에게 그렇게 안전해지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겉으로는 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부자들이 유리하고 가진 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그런 혜택들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탈하게 만드는 것 같고, 세금 폭탄이다, 종부세가 폭탄이다. 그게 근데 전 국민의 이야기인 것처럼 항상 세금 폭탄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들여다보면은 내는 사람 진짜 일부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낼만도 해. 이득을 너무 많이 봤어. 부동산 폭등이라서 돈도 많이 벌었어. 낼 법도 해. 괜찮아. 근데도 그 와중에도 또 그런 기사들이 연일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계속 빠르게 바뀌고 하는데 어떤 것을 그럼 바라보고 해야 되는가 진짜 많이 허탈해지는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이제 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될 것인가 이 결론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왠지 폐지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지만요. 이쯤 되면 이제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택하는 방향을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투자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도 한번 지켜보고 다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오늘 법원을 다녀왔는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참관도 가고 입찰하러 가본 적도 있고 한데 역대급으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한 물건들의 90%는 단독 낙찰로 받아갔고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이 6대1이었으니까 얼마나
경매시장도 찬바람이 오늘 너무 진짜 추웠어. 찬바람이 휙 불면서 굉장히 좀 한가하고 너무너무 낙찰이 너무너무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상황은요. 이것도 물론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 경매에서도 지금 이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지 좀 두고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낙찰 받는 사람들 안에 임차인들이 직접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등기부등본 1번으로 들어가고 다 했지만 시세랑 비슷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낙찰을 받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그런 물건들도 몇 건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예,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속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치 않는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분들도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으시고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한테 집이 돌아가지 않고 갭 투자가 그리고 이렇게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투기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열수록 정작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이런 피해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 안 좋아졌으니 뭐 그걸 명분 삼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힘들게 만들어 놓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런 법을 그냥 진짜 부침개 뒤집듯이 확확 뒤집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유리하게 바꿔버리거나 이러면 정말 이거 사회초년생들이나 내 집 마련 지금 꿈꾸시던 분들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 정부 말만 믿고 또 조심조심,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조심 하셨던 그런 조건들 때문에 청약조차 못했었던 실제 내 집이 필요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죠?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자, 분위기는 제 생각과 제 바람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